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엄청난 지금 변동성이 장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개장 전에 했는데 사실 놀라울 건 없고 네. 뭐 잠정 실적 때 이미 다 확인을 한 거죠. 세부 내용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죠. 반도체 안 좋아질 거 다 알고 있었고 뭐 예측보다는 더 안 좋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멘트가 나오느냐일 겁니다. 요거는 1월 30일 당잠사 화면, 어제 이제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이제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특히 삼성전자, 케이펙스 축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이 두 종목이 올랐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실제로 나오는지 발표가 되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반도체 랠리 연장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키움증권의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조금 전까지 들린 내용은 투자하는 거 변동 없이 하겠다 뭐 이러면서 사실 이제 감산까지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과 거리가 먼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삼성전자가 낙폭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총평 먼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예상보다 반도체 쪽 더 안 좋았습니다. 예. DP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주요 증권사들의 어닝, 그러니까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예. DS 부분의 잠정 실적들을 다 한번 체크를 해봤었는데 예. 거의 제일 안 좋게 얘기한 쪽이 제 기억으로는 3천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안 좋게 나왔으니까 예. 시장의 우려는 1분기에는 적자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뭐 인위적인 감산에 대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감산의 뉘앙스를 좀 풍길 수 있을 것이냐. 예. 저는 사실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뭐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투자에 대한 4분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시설 투자한다. 그럼 삼성전자가 시설 투자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절대적인 규모를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뉘앙스를 풍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련 내용들이 없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 와서 고객사들도 만나고 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자연적인 감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라인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공정 미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생산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분에 뭐 100개 나온다. 그런데 1분에 한 80개로 줄인다는 그렇죠.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 조절을 하면서 네. 자연적인 감산하는 방식. 요거를 사실은 기대했던 건데.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고객사들을 만나면서 예. 어느 정도 다 점쳐졌었던 부분이에요. 예.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공식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투자자들이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2011년도부터는 뭐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하반기에는 이제 좀 돌아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려운 시기를 그냥 얘네가 버틸 것이냐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조금 더 빠른 반도체 업황의 반등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은 이제 뭐 물 건너 갔다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올라왔던 주가에 대비해서는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뭐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이 공식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재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1분기 가격 하락폭의 속도 이 부분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은 오늘 내용 자체만으로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좀 빠르게 반영이 됐다는 측면에서 그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삼성전자가 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힌트는 이 움직임, 이후에 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가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감산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고객사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하반기에 괜찮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뭐 삼성전자도 하지만 지금 네. 미국에서도 지금 같이 그죠? 나왔었어요. 한 두어 기업에서 네. 컨퍼런스 콜 할 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는 제쳐주고 삼성전자라는 게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워낙 사이클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이클 회복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공식화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예. 말씀드렸듯이 1분기에 반도체 가격의 하락 속도 자체가 조금은 둔화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재고의 비율 자체가 더 줄어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1분기에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결국은 삼성전자도 줄일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없으니까 오늘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의 단기 조정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또 우리의 편. 반도체의 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외국인 수급인데요. 외국인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사긴 엄청 했잖아요. 샀죠. 여기서 더 살까? 이걸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삼성전자가 2019년도 9월경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58%, 57% 후반 이 정도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지분율 50% 미만으로 물론 이제 최근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은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죠. 8% 가까이까지 지분을 줄였다라는 얘기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300조 원을 잡으면은요 24조 원이 여기서 날아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어. 지금 1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 이 얘기 하지만은 삼성전자 아직 많이 안 샀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의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단기 베어 마켓 랠리라고 친다면은 작년도에 들어왔었던 외국인, 즉 이제 작년도에 한 10월 달, 11월 달 이때 이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낼 때 외국인이 대략 7조 원대 중반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고 이번 1월 달에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아직까지 시장 방향성 판단 쉽지 않다. 왜냐면 FOMC라는 거대한 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FOMC라는 부분 쪽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더 이상 큰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안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리스크온 분위기는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매수력 자체는 외국인들 많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건 FOMC였군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에 외국인이 위에 베팅을 하느냐, 아래에 베팅하느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이제 인덱스 측면에서의 삼성전자를 풀어주신 거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4시에 공개될 미국의 2월 FOMC. 연준이 비둘기가 될 것인가 매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이제 왜 웃으세요? 저는 당연히 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안 좋게 보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연준은 매로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몇몇 가지 문구에서 우리가 이제 금리의 상단을 캐치할 수 있겠죠. 정말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부분 쪽으로서의 금리 상승이 좀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라고 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악재라고 하면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가 될까요? 금리 상단이 5% 이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미지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만의 흐름으로 봤을 때 매수 여력 자체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시장 전반적인 측면에서 작년 말 나왔었던 반등 흐름과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의 전반적인 시장의 매수 여력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겠군요. 조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되 시장 흐름 잘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지금은 일단 중립. 그렇죠. 저는 예, 지금은 요거 삼성전자를 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속보입니다. IR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시황 약세는 미래 준비의 기회다. 투자 규모 유지하겠다. 이거 아까 했던 얘기인데 예, 우리가 뭐 기대했던 거 충족시키는 발언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그 이후가 중요한데 그것은 연준이 키를 쥐고 있다는 데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상단, 그러니까 최종금리라고 하죠. 터미널 금리를 한 5% 이상의 힌트가 나오면 악재, 그렇지 않고 시장이 아는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 그러면 외국인이 더 삼성전자 살 여력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에요. 포스코케미칼 40조 잭팟, 어제 수주 공시 내용인데 삼성 SDI와의 첫 계약이잖아요. 네. 원래 이쪽은 에코프로 BM이 꽉 잡고 있었는데 포스코케미칼 그것도 뭐 규모도 자금 규모도 규모지만 기간이 다음 보겠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의 공급 계약이라는데 눈길이 갑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우선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우선적으로는 단기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삼성 SDI와 포스코케미칼의 계약 공시 내용은 결국 이제 스텔란티스양 물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2023년부터 25년까지의 출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의 기업들의 특히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PER로 많이 넘어왔고요. 왜냐면 돈을 벌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기업 가치인 EV 에비타를 고집하는 하는 증권사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예전처럼 뭐 4년 뒤, 5년 뒤에 밸류에이션을 끌고 오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1년 이렇게만 보나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1년 뒤 밸류에이션 보통 1년 내에 12개월 이 정도를 보게 되는데요. 실적이 안 나올 때는 3년 뒤, 4년 뒤 기업 가치를 끌고 와서 주가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소재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25년까지의 실적 전망치 추정은 크게 상향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닝적인 상향 측면에서 목표 주가의 상승이라든지 단기적인 주가의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왜냐면은 지금 얘기했듯이 포스코케미칼이 처음으로 LG엔솔에서 처음으로 삼성 SDI까지 고객사에 확정이 나왔고요. 최종 고객사 기준으로 봤을 때 LG엔솔은 뭐 잘 아시다시피 얼티엄셀즈라는 GM과의 협의체.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고객사도 역시 북미 쪽을 꽉 잡고 있는 OEM 업체 두 곳으로 나간다라는 이슈일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럼 왜 삼성 SDI가 포스코케미칼이라는 기업을 선택했을까? 그게 가장 부분이에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포스코케미칼이 뭘 잘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요소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첫 번째는 포스코 그룹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뒷배가 튼튼하죠. 그렇죠. 포스코홀딩스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 말씀하시려고. 그렇죠. 이 뒷배가 튼튼하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투자 여력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물론 좋은 회사지만은 사실은 그룹사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의 경험칙을 보면은 사실은 유상증자 많이 했었거든요. 혹은 뭐 여러 가지 사모수치 발행이라든지 물론 지금은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투자를 어느 정도 조절해 나가겠지만은 급격한 투자가 나올 때는 손 벌릴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 그룹사라는 뒷배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IRA 법안과 함께 원소재 소싱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포스코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 HY 클린메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 쪽에서 나오는 리튬의 공급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쪽까지 모두 다 생산을 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포스코 케미칼의 원소재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자체는 다른 기업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 SDI가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작게도 아닌 10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맺은 뒷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 셀 기업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소재 조달을 좀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라는 게 사실 10년 여기에 담겨져 있지 그죠. 않을까라는 이제 해석을 주신 거고, 첫 번째 이제 궁금한 것은 포스코 케미칼 혹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 네. 두 번째는 셀 3사와 함께 소재단에 양극재, 음극재, 뭐 첨가제까지 네. 포함해서 배터리 소재단의 투자 의견은 어떠신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우선 포스코 케미칼은 좋습니다. 예.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라는 하나의 부담 요소만 빼면은 PER 지금 얼마죠, 지금? 지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한 2배가량 높아요. 지금 12개월 포워드 2배까지는 아닌데요. 제 기억으로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던 걸로. 네, 예. 12개월 포워드 기준 30배 정도, 뭐 20배 후반 이 정도 이제 받아갈 거니까 예.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는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좋다라고 보는 이유는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음극재 쪽에서도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과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그룹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쪽이 약간은 부담입니다. 철강이 포스코홀딩스에 지금 포함이 돼 있나요? 네, 예전에. 그렇죠.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 쪽에 이제 철강이 훨씬 더 중요하죠. 지금은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약간의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 최근 중국 내에서의 철강석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적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배터리 쪽의 소재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기대감은 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수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예. 어려운 구간일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소재 3사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에코프로비엠과 LNF 두 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LNF는 이번에 실적이 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기대 요인 하나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번 이제 3월에 있을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배터리 내재화와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소재들을 모두 다 만든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거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LNF 쪽에 양극재 직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하나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LNF는 단기 실적 부담 때문에 조정 시에는 그 뉴스 소식을 한번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사실 매력이 있어요. 왜냐면은 예. 그 어느 양극재 업체보다 빠르게 양극재 물량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적 가시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번 이 4분기 실적 흐름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인 게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예. 그래서 각사만의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 1분기에 비수기를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의견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네. 여기에서 한 종목 남았네요.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큰 매력도 측면에서 점수를 주셨고, 그 하단에 이제 에코프로 정도? 에코프로비엠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차피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들은 같이 움직이고 네. 조금 더 이제 상승 하락이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12월 달, 즉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주가가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먼저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1분기 약간의 부담스러운 실적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어닝 우려감이 완화되는 2분기부터는 양극재 업체들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포스코 케미칼밖에 없네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